네, 안녕하십니까. 무인카페 대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인카페의 상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인카페에서 상권이란, 요거를 좀 운영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A급이기 때문에 기존 약간은 저희가 얘기하는 B급, B-급 이런 거의 이제 주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 잠깐 오셔서 커피를 즐긴다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인프라가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게 이제 B- 상권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이나 애들이 데려다 주고 먹는 그런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로 많이 얘기하고,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과자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상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바로 있는 상권이죠. 사실은 거기도 월세가 싸지만은 않습니다. 아파트에 바로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되게 비싼 그런 코스트로 정해져 있죠. 평수 대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도 비싸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서 사갖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무인 카페 머신을 같이 설치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고, 안에 들어오는 데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는 테라스 같은 거 뭐 의자나 의탁자를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역량에 따라서 놓을 수 있는 거라서 좀 저거는 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 상권은 입구와 이제 나가는 쪽 양쪽 다 길목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통로 개념으로도 많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커피 전문점이 생기지 않았을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이 뭐뭐나 M 뭐뭐뭐 이런 데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권이었을 때, 저희가 그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 월세가 좀 저렴한 초기 시절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수익성을 올린다라는 그런 개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를 하다가 만약에 정말 그런 상권이 들어올 시기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하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의 방식들은 아주 고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들고서 다시 걔네들이 있을 만한 주요 기점으로 가서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서 설명드렸지만 똑같은 구조로 짜서 저희도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놓고 하다가 일부분 시간에 무인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고 과일 음료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인건비에 대한 거에 좀 압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나 이제 사장님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려고 하면은 단시간 알바를 써서 그거에 대한 좀 압축력을 좀 잡아줘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이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남는 시간들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아무래도 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외곽이기 때문에 업무나 이런 것들을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포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급 상권이나 이런 데들은 매장을 넓게 하는데 박리담회로 뭔가 판매를 하는 곳, 이런 곳들은 1.5평이나 이런 걸 빼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구조 변경을 좀 해갖고요. 예, 유리나 뭐 이런 거 좀 뜯어서 고치는 거는 아주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인 시대에 대비해서 무인 매장을 좀 일부분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도심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을 안 놓고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가게를 일부분 쪼개서 다 가능하거든요. 뭐 어,
그 포스기를 놔두고 볼펜이나 이런 사무용품을 하는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전방이 있는 신생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겠죠. 근데 리스크가 없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을 하고 법이 바뀌고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인 카페를 그렇게 좀 창업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뭐 겨울철에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인 카페 자체가 이제 파우더로 만드는 음료들이 전문 커피 전문점하고 맛은 똑같은데 가격은 엄청나게 압축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잘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이니까 이런 무인 카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주유 상권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고 하시면은 쿠폰을 드린다든지 저희가 포장을 해간다고 하면은 식당 같은 데서 더 많이 주고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했을 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공유돼 있는 뭐 같이 있는 식당들의 할인권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다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방법이고 노력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이 붙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종이컵이 예를 들면 나오잖아요. 종이컵이 있는데 투명 컵은 그냥 스티커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뭔가 바코드나 뭔가 일정 부분을 넣어서 그걸로 인용을 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던지 하면은 추후에 그런 걸로 좀 상충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역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융합성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평수가 넓은 데서는 아무래도 공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중심가 쪽은 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